뉴스비하인드 이번 주 주제는 문을 닫기로 결정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을 두고 상인들과 대구시가 마찰을 빚고 있던 소식 얼마 전에 또 전해 드렸는데요. 신병철 기자. 네. 상인들이 이 대구시 조치에 반발을 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대구시는 어쨌든 다음 달 1일 날 폐쇄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먼저 이제 그간 있었던 일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대구시는 지난해 1월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4년 3월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축산물 도매시장을 열흘 동안 감사했습니다. 대구 농축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을 앞두고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 지구와 가깝고 주변 개발로 더 이상 도시 외곽이 아니어서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은 20년 전인 2001년 5월 지어져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시설 개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대구시는 봤습니다. 또 대구와 가까운 경북 8개 시군에 도축장이 있어 축산물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곁들여졌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를 결정했고 시의회에서 지난 1월 말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신병철 기자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여러 일하는 분들, 종사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태우 기자, 이분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종사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법인은 그 신흥산업의 임직원이 90명쯤 되고 또 부산물 상가에 상인들이 30명쯤 되는데요. 대구시가 대책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문을 닫게 되면 당연히 직장을 잃게 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 때죠. 2019년에 대구시는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겠다면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신흥산업은 이 계획에 맞춰서 시설 근대화와 개보수를 위해서 이미 20억 원을 투자한 상태인데 황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흥산업 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구의 북부의 거리센터로 활성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업도 전환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구시장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아무런 명분 없이 축산물 도매시장 안에서 부산물을 파는 그 상인 30여 명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그 당장 장사를 접어야 하는데 대구시와 계약을 맺고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기간은 2026년 9월까지인데 아직 2년 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위반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구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군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이죠. 들어보시죠. 고령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국 도축장을 돌아다녀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매시장 없이면 부산물 어디서 구합니까? 안 줍니다. 절대 말은 그래 지금 어디 가가 구해다 준다 하는데 대구시에서 그걸 구해줘야 말이 안 됩니다. 그 중도매인도 문제입니다. 시장이 닫으면 거래처에 깔려있는 미수금을 받기 힘든데요. 상인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60억 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축산물 도매시장이나 축산물 공판장에 가서 일거리를 찾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1년 동안 물건 거래를 하면 외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냐 하는데 갑자기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 물건 미수금 회수가 상당히 큰 문제고 중매인으로서 또 뭐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합니다. 지금 VCR에서 본 축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 반발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구시 폐쇄 결정 조치가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신흥산업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15일이죠. 신흥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절차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부적합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대구시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쇄 공고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4월 1일부터 도매시장 운영법인으로 지정되어 영업할 수 없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대구시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 중단하겠다. 왜 이런 거죠? 네, 대구시는 도매시장 운영법인과 계약이 끝나는 3월 31일 이후에는 도축에 꼭 필요한 검사관을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한 것이지 운영법인 재지정은 대구시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피해서 대구시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리적 시설의 폐쇄 여부와는 별개로 신흥산업이 운영법인의 지위가 3월 31일 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신흥산업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폐쇄 공고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대구시가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하여 폐쇄 공고 처분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인데요. 신흥산업 측 소송 대리인인 방승환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법부의 취지, 재판 취지를 지금 완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민사회단체도 대체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처분을 유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법원 결정에도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절차를 밟으며 법원 판단마저 무시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의 말입니다. 법원의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명확하게 직권남용이라고 권한남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신백철 기자. 네. 지금 법원이 분명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을 폐쇄하지 말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요. 이 판결은 판결대로고 대구시 입장은 운영법인을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영법인 지정하지 않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위법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농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22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그 시설 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안법 제23조에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원이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면 대구시는 당연히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는 축산부류 도매시장은 한계로 되어 있어 현재 운영법인인 신흥산업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신규 운영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지난 2월 20일 도매시장 이해관계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3월 31일 이후 신규 운영법인도 지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근처에 있던 도매시장이 폐쇄가 되면 축산물 가격, 육류 가격이 오르는 걸 당장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생길 법한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은 1981년부터 소와 돼지를 도축해서 대구 시민에게 신선한 고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대구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돌아서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영향을 받을 때 적절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서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괜찮았다. 또 그런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소는 8,300여 마리, 그리고 돼지는 17만 7천여 마리를 도축해 왔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돼지 지육의 경우 62%가 대구에서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육이라는 것은 돼지의 몸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또 축산물 도매시장은 표준화된 돼지고기 말고도 어미돼지나 또 작은 새끼 돼지를 도축하는데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이 어미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것은 대구와 고령 공판장뿐입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이 하루에 약 200마리 정도, 고령 축산물 공판장은 35마리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준 미달의 어린 새끼 돼지의 경우에는 대구는 하루에 한 250마리 정도, 그리고 고령은 물량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미 돼지고기나 새끼 돼지고기는 여기서 나오는 고기를 보통 돼지갈비나 돼지국밥집에서 재료로 쓰는데요. 대구의 돼지갈비집이나 돼지국밥집은 거의 대부분 고기를 이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따라서 4월부터 갑자기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이 폐쇄되면 이런 재료가 되는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인이 취재한 결과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 조치가 발표된 이후 어미 돼지 도축량이 줄면서 이미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평균 1kg에 2,600원에서 2,7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3,300원에서 3,400원까지 올랐습니다. 23% 정도 인상된 셈인데요. 이제 오는 4월부터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이 폐쇄되면 어미돼지 도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가 먼 경남과 충청도, 전라남북도 쪽에 축산물 도매시장이나 축산물 공판장에서 출하되는 돼지 지육을 운반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부 업체는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접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격 미달돼지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시민들이 즐겨 먹는 돼지갈비나 돼지국밥 가격으로 이어질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또한 먼 곳에 있는 도축장에서 고기를 가지고 와야 해서 도축 당일 고기를 팔기가 힘들어져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선도 떨어진 고기를 더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대구 지역 3,500여 개 식육업자들을 대표하는 축산기업중앙회 대구시지회의
김영기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할 나가기가 물건 나가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위생관계 같은 거, 또 이제 판매하는 데서 어려움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육류 가격이 예를 들어 물류가 비싸져서 육류 가격이 좀 인건비가 이제 육류 가격이 그 하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뛰기 물류비가 뛰기 때문에 좀 고기값이 좀 현실로 좀 오르지 않겠느냐. 네, 이태우 기자. 마지막으로 양돈 농가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양돈 농가, 대구 경북 지역의 양돈 농가들이 어미 돼지를 출하하지 못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에서 그 어미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것은 대구와 고령밖에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구는 200마리, 그다음에 고령은 35마리 정도인데요. 당장 4월부터 대구에 200마리를 도축할 수 없어지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양돈 농가들은 경남이나 또 충북 등에 가서 도축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요. 돼지를 그렇게 먼 곳까지 옮겨서 도축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안에 어미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2년 정도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경북과 경남에 각각 하나씩 시설을 갖추기로 했는데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도축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에 농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예산 12억 원을 양돈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싣고 먼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당 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결국 정부나 경상북도나 쓰지 않아도 될 돈 160억 원을 쓰게 된 겁니다. 또 이 정도의 대책으로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농가가 지금 출하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로 경북도 내 8개 도축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면 된다. 이거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도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선생님이나 내가 돼지를 갖다 팔았는데 누가 사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매를 안 하니까 아무도 안 사갑니다. 네, 오늘 이모저모 대구 시 행정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일만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의 판단 취지는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 기자, 이 기자 두 분 취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